원서 독해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좋은 원서에서 발췌한 글 독해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서를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독해해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내가 독해한 것과 비교하면서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스스로 독해해주세요. 그럼 먼저 독해해보세요. 독해해보셨나요? 첫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꾸준히 걸었습니다. 독해를 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영어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장에 사용되는 한 단어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독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문맥이 없지만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걸어갔을까를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이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가 집이 보이는 지역까지 들어갔을 때, 매우 큰 베란다 기둥이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칠리했다고 합니다. 우선 컴과 고 동사를 보겠습니다. 컴은 어디까지 오는 걸 얘기합니다. 고는 그걸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컴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 이 표현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새 아이가 그의 가족에 들어왔다 즉 새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고를 사용하면 이걸 넘어가니까 사라지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지난밤 돌아가셨다도 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표현들 문법책에서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고에 있습니다. 컴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생성되는 것, 고는 나가는 것이니까 변질 죽음, 그리고 맨션은 영국에서 돌로 지은 좋은 집을 의미합니다. 허든 오두막 정도로 진짜 못 사는 집을 의미하고 카터지는 농가주택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나쁜 집이 아닙니다. 부유한 농민들도 많이 사는 곳입니다. 맨션은 돌로 만든 좋은 집을 의미하고 캐설은 귀족인 왕이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션은 좋은 집이니까 큰 베란다 기둥이 있죠. 그런데 그가 칠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추워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오싹한 느낌을 폭선으로 깔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맨션을 보는데 왜 춥지? 심리적으로 자기 처지와 대비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서 그렇게 느낀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컴과 고를 사용하여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느껴지나요? 그가 왔고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챙겨두세요. 그러나 그는 계속 갔고요. 남쪽에 있는 문으로 돌아갔고 들어갔습니다. 입구를 안다는 것이 이 집을 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케이크 냄새를 맡았죠. 그 냄새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마음속에 무언가 있지 않았다면. 자,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전치사 on의 느낌을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in my 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제 마음속에 몇몇 사람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그럴 때 in my mind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on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거북합니다. 전치사 on은 무언가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응어리가 져 있어 그것에 부딪히는 느낌.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같은 것이 있는 상태를 on my mind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문장으로 다시 가죠. 그가 왜 스테디하게 걸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에 들어왔음에도 칠리하게 느꼈는지,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았는데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는지, 바로 on my mind에서 전치사 on을 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앞의 내용들이 하나로 와 닿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었다면 그 케이크 냄새가 아주 좋게 났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홀을. 전치사 수루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수루가 아닙니다. 룩수루입니다. 홀을 눈으로 찾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재가 있고 그 안에서 삼촌이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홀이 있고 서재와 홀 사이에 복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과 서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션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도 가능하겠죠. 그 서재에서 삼촌이 무언가 쓰고 있는 걸 봤네요. 그 서재 문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오피스는 단순히 사무실로 봐도 되지만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꾸며놓은 집무실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집이 맨션이다 보니 별게 다 있죠.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조니는 아버지가 병에서 무언가 따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조니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니의 어머니는 홀을 건너왔고 이걸로 봐서 홀 건너편에 사무실과 서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니의 어머니는 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의 어머니가 자랑하는 잘하는 크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조니를 보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서 어부저브를 관찰하다로 보면 안 됩니다. 보고서 한마디 하는 걸 어부저브로 나타냅니다. 회의에서 OBRVR로 참석을 했다는 의미는 회의를 보고 한마디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서 손이랑 얼굴 씻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엄마가 조니를 보니 얼굴이 넘어졌거나 지저분하거나 어디 가서 한 대 쥐어 터져왔거나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하지 않고 그냥 씻고 오라고만 얘기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밖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을 걱정하여 전전긍긍하면서 걱정을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별 야단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내용이었네요. 같이 독해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읽으셨나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왜 이 문장에서 쓰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좋은 지문은 단 하나의 단어도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번 시간 원서 독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스스로 한번 독해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시간 원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 업로드 되기 전까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